시험을 그만두고 와서 생활을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또 1년 정도 더 쉬다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저는 자아 탐색하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막연하게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진로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제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거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전공자분들 중에 예술에 대한 꿈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그걸 읽으면서 이제 뭔가 예술이랑 치유가 좀 굉장히 밀접하구나. 뭔가를 창작한다는 게 굉장히 치유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끌렸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일단 건강이 최고다. 약간 이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팠으니까 수술도 막 끝났고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뭔가 항상 이제 누구 만나면 이제 불쌍한 척하고 근데 사실은 기뻤거든요. 이제 쉬고 있으니까. 근데 막 다들 막 이러니까 동조해주고 뭐 괜찮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거기 아티스트 웨이에도 동시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자기가 마음이 열리면 그런 우연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 뭐 그런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경험했었던 게 이제 제가 2021년에 수술을 하고 22년에 창의인재 동반 사업이라는 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젊은 청년 창작자들한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창작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현업에 계시는 멘토분들이랑 1대1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이제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멘토 중에.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넣어봤었어요. 그분이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뮤지컬 작가의 멘티로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뻤죠. 왜냐면 이제 제가 고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데 왜냐면 뭐든 배우고 싶고 뭐든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몸도 아프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할 자신이. 근데 생활비까지 주지? 생각해본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악과 이야기가 언제나 제가 좋아했던 거니까 뭐 해볼까? 이러고 이제 즐겁게 202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서울에 올라왔고 작년까지도 뮤지컬 다시 썼었고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좀 핑계였었더라고요. 좀 안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돈을 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인연들과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내가 원했던 걸로 정면 돌파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 꼼지락꼼지락 음악도 만들어보고 이제 뮤비도 만들어보고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뮤지컬 배우는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 예술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저도 이제 합격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뭐 배우 경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한 배우 경력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작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의 전문인이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진짜 제가 초보 작가고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 없어요. 근데 그걸 쓰자마자 이제 너무 현실에 던져져서 진짜 5만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엄청 열의에 차서 이만큼을 가져가도 결국 나중에는 그냥 약간 치이고 뭔가 현타를 느꼈었죠. 이게 내가 생각하던 예술인가? 역시 예술로 뭔가 치유를 하겠다라는 건 너무 허황된 건가? 근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서 뮤지컬을 경험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업 뮤지컬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개인의 치유 작업보다는 당연히 적인 재미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면 탐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좀 심리적인 탐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건 극적 진행, 마라맛 진행 이런 거니까 그런 게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의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웨이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 막상 시작하면 자기가 별 볼 일 없거든요, 진짜. 머릿속으로는 나는 막 이런 걸 쓸 것 같고 엄청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처음엔 당연히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그게 절대 막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제가 예술을 꿈꿨는데도 창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쓸모없는 완벽주의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나는 당연히 배운 적도 없고 뭐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눈만 높은 거예요. 막 거장의 작품들을 요즘은 방구석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눈만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깰 수 있었던 계기였고, 그러니까 뭔가 비전공자로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자격지심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 나이대가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또 전공자들은 전공자들만의 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좀 마음으로의 예술은 다 잊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은 이제 학교에서 워낙 날고기는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술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성품이고 시간 안에 찍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그걸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마냥 행복했었는데 그런 태도를 조금 숨겨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뭔가 그것도 뭐 제 자격지심이긴 했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아, 내가 이 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뭔가 돈을 안 벌겠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겠다 나는. 그래도 뭐 도전해봤으니까 많이 배웠죠. 과거에 예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로로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이제 그게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성공하려고 해서더라고요. 예술을 선택한다면 성공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제 동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즐거움이 목적이었고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술 쪽으로 뭐든지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지, 이걸로 바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게 큰 일단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이야기들에 좀 공포를 느꼈죠. 뭔가 막 가난한 예술가, 불행한 예술가, 또 예술가들은 엄청 예민하고 날카롭고 좀 우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술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린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않은 채로 뭐든지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 이미 나와져 있는 상업 예술들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돈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그 길이 아닌 사람이라면 내가 길을 개척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정말 추호도 못하고 저런 걸 만들어야만, 저 세계에 내가 편입해야만 내가 아마 예술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술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는 돈은 돈대로 벌고 돈은 최소한으로 벌면서 나머지 시간에 창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안전기지를 마련하는 시간이 이제 남들보다 길겠죠. 남들은 조금 더 빨리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겠지만, 근데 대신에 저는 그거하고는 다른 가치들을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또 뭔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면은 선택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어요. 뭐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가져야 될 감정적 부담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 문제가 가장 컸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막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많이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제 나름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혼자 찍어보고 있는데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더 배우지 말자고 생각해서였어요. 이제 그만 배우자.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비 욕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제 그게 좀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근데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괜히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내가 이게 없으니까 나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초보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진실하기만 하면은 사실 이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된다. 굳이 엄청난 상상 속의 예술가들과 비교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아까 예술을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어떤 진로를 선택했던 이유나 과정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과정이라기보다는 원래 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사실은 굉장히 깨발랄했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엄청 의젓한 첫째 딸이 된 거예요. 엄청 숙기도 없고 조용한 모범생으로 자라게 됐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핑계처럼 했던 그 동아리 활동이 이제 제 숨통을 트이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씩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취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진짜 기쁘게 만들고 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런 걸 하나씩 찾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진짜 특이한 취미인 것 같은데 이분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재밌는 분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무대 예술이었고 그래서 사실 학교를 딱히 갈 생각도 잘 안 드는 게 전에는 막 예술을 하려면 대학원을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음악 대학원이라도 가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 그러니까 전 진짜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 몇 가지가 없어요. 진심으로 재미를 느끼는 게 그렇게 뭐 만들 때, 뭐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든 취미든 노래든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죠. 그러니까 즐거움? 계기랄 게 딱히 없었고 그냥 대학교 때 동아리가 계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직접 무대도 만들어보고 연출도 하고 그래서 사실 대학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은 특히 저처럼 뭔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자꾸 꼭꼭 눌러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직업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전공생이 아니다가 이렇게 예술가의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강조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저도 뭐 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처음부터 남에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직업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제 예술을 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거는 평생 뭔가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표현이 꼭 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그냥 어떤 그런 욕구의 발현을 예술가라는 키워드로 설정하게 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가 다들 너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례인 거죠. 비전공자로 시작을 하시려고 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이 실력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꾸 조급해지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든 틀린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험을 해야만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작은 것부터. 저도 지금 장비 엄청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안전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굳이 내 사정을 다 설명하지 마시고 친한 친구들과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작게 나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라고 지지받으시고 또 그 아티스트웨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 다 예술가였대요. 근데 그 꿈이 좌절되는 이유가 너무 비난을 빨리 들어서래요. 실제로 이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칭찬하고 예쁘게 가꿔주시면 누구든지 다 꽃을 피운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술가에 대한 꿈이 자라나셨으면 절대로 비난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해주면서 가꿔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 만든 거 엄청 칭찬해주고 오글거리게 막 와, 나 진짜 쩐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것처럼 생활 방식인 거죠. 표현을 즐겨 하는 사람, 뭔가 일상에서 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 다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네네. 이제 그 검색해 보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일단 제일 어떤 정보를 얻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구글에다가만 쳐보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면 뭐 알림톡이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요즘은 그런 게 신청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랫동안 혼자서 있었지만 확실히 그 지원 사업 하면서 더 경험이 빨리 성장한 것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그런 창의인재 동반 사업도 괜찮고요. 콘텐츠진흥원에 진짜 사업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지원 사업이 무게가 좀 있어요. 증명을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심자가 시작하기엔 좀 어렵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각오가 있으시다. 근데 정말 가볍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현실이 많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전공자로서 환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르실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또 많이 배우실 테니까 막 불안해서 신청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충분히 확신이 있으실 때 내가 막 돈이 없으니까 이걸 꼭 해야 돼. 굳이 막 그럴 만한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꼭 서류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가 썼고 또 결과물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안에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보자로서 시간 안에 작품을 만든다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근데 또 배울 수도 있고 뭐든 해보시라. 그러면 현업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요즘은 너무 다양하죠. 왜냐면 일단 프리랜서 마켓도 너무 잘 돼 있고 일단 그런 걸로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레슨으로도 많이 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조금씩 이제 음악 관련된 레슨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만나게 되고 사실 저도 그 창의인재 동반 사업 했던 이유가 사람 만나려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작곡가분들 만나서 즐거웠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인스타로도 이제 협업 문의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해보려고요.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준비하고 있고 음악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내시는 거에서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거에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생활비는 과외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대보험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생활이 불안정하고 저도 때로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채워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연금을 공부한다던가, 이제 뭐 장기적인 투자 방법들을 저도 나름 뭐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름 불안감을 없애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일 시키지 않는 거? 누가 이제 만들라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주의점이 좀 번아웃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필 받아서 막 하다가도 이제 소진돼서 기력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장점은 너무 편안하죠.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아픈 뒤로는 조직 생활이 약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좀 무서워요. 뭔가 신기하게 저도 예전엔 진짜 갓생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사라지고 자꾸 그러면 아파가지고 지금 생활의 장점이 그래서 딱 그냥 제가 필요한 최소 수입을 파악하고 그것만큼만 벌어요. 그러니까 전 주 4일째예요. 그래서 3일은 제가 창작하고 싶은 거 창작하고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무료교육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단점 제일 큰 거는 친구들 만날 때 좀 약간 뭐를 먹어야 될까 좀 고민될 땐 있어요. 친구들은 이제 회사 다니니까 좀 비싼 거 먹고 싶고 막 하는데 저는 사실 한 접시에 막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막 그런 식당들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제 경제 상황에서는. 근데 그것도 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고 저는 뭐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그건 못 먹겠어 이러면서 네가 사줘. 그래서 자기만 괜찮으면 그 3일의 여유도 큰 거니까요. 그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나 꿈꾸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뭔가 그런 말을 쓰는 게 많이 어색해요. 계획과 꿈이라는 말을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안에 그래도 뭔가 곡들을 많이 내고 싶다. 그거 정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뭔가 예술이랑 치유가 통합된 어떤 교육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좀 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해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사범대 간 게 어디 안 가는지 교육에는 항상 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이 늘 모두가 말하는 문제점이지만 주입식 교육 뭐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력감을 기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제를 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예술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도 우열이 없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고 또 같이 공동체 속에서 뭔가 교류하고, 그러니까 늘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꿈을 꿔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쟁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사회가 아니라 좀 연결되고,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힘들었던 얘기 하는 거.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힘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좀 터부 없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의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그만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래야지만 시험을 그만둬라 이런 기준을 정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영상까지 찾아오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답을 내시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저도 사실 이제 시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깊은 마음속에서는 제가 시험을 그만둘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양한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겁나는 시간도 다 견뎌보시고 아직 확신이 나지 않으시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냥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하지 않아도 다 결국에 지나고 나면 진짜 그냥 좋은 경험이 다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인 말을 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도움이 안 될까봐 그냥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좀 잘 버티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답이 설 때까지. 계속 어떤 말들이 더 끌리는지 계속 찾아보시고, 사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떤 말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진로를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내가 투자한 거를 포기한다라는 느낌? 내 시간이 날아간 느낌을 견디고서도 새로운 인생을 택하기로 하신 분들께 너무 박수를 보내고, 너무 당장 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시험에 지치셨을 테니까 진짜 푹 쉬시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시고 마음과 몸이 적당히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특히 저처럼 뭔가 예술 진로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오래 가셔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다른 매력이 있는 길이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마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것도 정말 신기하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블로그에 임용고시 포기 키워드로 글을 썼는데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참 오늘 놀랍고 너무 반가운 만남이었는데, 뭔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통을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떨어지시든 합격하시든 다 행복하실 테니까 자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현명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